직장에서 훔치는 일을 많이 해 북한은. 그래 먹고 사니까 밥 먹고 사니까 훔치는 경우 많죠. 영화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비. 그림자꽃. 예. 그림자 우리 저는 그림자잖아요. 예.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예. 거기에 보면 김연이라는 여자가 한국에 살아요. 예. 이 여자는 원래 북한에서 잘 살아서 남편이 의사고 딸이 있고 그런데 잘 살았는데 중국에 그 간이 안 좋아서 병 고치러 북한에서 못 고치니까 중국에 병 고치러 간 거예요. 여권을 갖고 비행기 타고. 근데 중국 가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남한의 의료 기술이 좋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브로커가 거짓말 시킨 거지. 이제 저기 태국 거쳐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는 한국에 오면은 북한 다시 못 간다는 걸 오다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남편하고 딸이 있고 친정 식구도 있으니까 여기에 안 올라래. 알면 안 와요. 근데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자마자 그 사실 알고 나 북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권을 안 줘요. 지금까지 여권을 주면은 중국 가서 북한 대사관 통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여권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북한 보내달라고 맨날 데모해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하고 딸하고 영상 통화하는 게 나와요. 애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얘만 특별히 허락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얘를 갖다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족들하고 영상 통화는 영화에 그런 게 영상 통화하는 게 나와요. 얘는 북한에서 얘 이제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집도 좋은 데로 이사해줬어요. 왜냐면 제일 좋은 집으로.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매스컴 타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한에. 그러니까 얘 남편하고 딸한테 잘해주는 거죠.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 딸이 그래요. 딸이 연금인데 이름이 이제 얘가 연금아 보고 싶다 뭐 어쨌든 막 얘기해. 막 전화 통화할 때 되면 연금이가 그래. 딸이 20대 초반인데 22살이 그래요. 나는 오만이 없는 결혼은 무효야요. 결혼 안 할 거야요. 딸이 나는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왜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왜 안 놔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영상 통화에. 얘가 자기는 그리고 우리 그때 탈북 해서 식당 종업원들 한국에 온 적 있어요. 그럼 그 엄마들도 우리 남조선 계례도당들은 왜 우리 딸을 갖다가 이렇게 옥리해서 안 보내주냐. 이제 남한에서 체포연고처럼 딸을 갖다가 걔는 자유의사에서 남한으로 오잖아요. 체포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걔랑 연금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와요. 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얘기하면서 우리 남조선 계례도당들은 왜 우리 북한 사람 인문들을 붙잡고 안 놔주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원래 그 법이 그 사람들이 넘어오다 만에 어떤 사람이 가족이 세 가족이 세 식구가 엄마 아빠하고 애하고 이제 남한 대사관으로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다 갑자기 이제 남한으로 올라오고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차가 몰고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근데 부인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애하고 이게 남한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얘기하면 신고할까봐. 부인은 친척이 북한에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가족들 막 추방당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막 감옥에 갖다 가두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드니까 여자들이 더 안 올라래요. 그러니까 남자로 올라가는 생각이 확 가고 그러니까 남한 대사관으로 약속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진입해서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난 남한에 안 갈 거라고. 뭐냐고. 나 북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 돼. 북한으로 함부로 오기 싫다는데 못 데려와요. 그래서 그날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애가 그러더래. 엄마는 북한 가면은 엄마가 북한 가자고 이제 얘기했더니 애가 그러더래. 엄마는 북한 가면 북한 가족들이 많은데 이제 뭐 친정 식구들 많잖아요. 근데 아빠는 남한 가면 아빠 혼자라고. 난 아빠랑 가겠다고 남한으로. 아빠 외롭다고 내가 없으면은. 그 엄마가 할 수 없이 애 따라서 할 수 없이 남한으로 왔다더라고요. 자기 남한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정치고 뭐고 이념이고 뭐고 부자고 돈 떠나서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요. 저는 그 엄마 마음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한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남한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가족들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오면은 남은 가족들 추방당해서요 힘들어요. 남은 가족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추방당하면 먹을 거 안 주잖아요.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그럼 먹을 거 안 주고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 먹으면은 이렇게 앉지 못해요. 그렇게. 왜냐면 엉덩이 뼈가 부딪히면 앉지 못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야지. 약간 이게 엉덩이 뼈가 부딪히면 아파가지고. 북한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허약 걸려도 감옥에서도 허약 걸리면은 그렇게 말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특히 허약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몸이 이게 되게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허약이 걸리는 거죠. 너무 못 먹으니까 감옥에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는 이런 토끼가 먹거나 염소가 먹거나 이런 풀을 갖다 많이 뜯어 먹어요. 그럼 그런 게 우리가 그 시래기 끓여 먹는데 그것도 생걸로 먹으면 설사를 해요. 이게 그래서 걔네는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다 실제로 그 진짜 감옥에서 감자회 씨할 때 이렇게 감자 뿌리잖아요. 그걸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몰래 훔쳐 먹다가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종자를 훔쳐 먹으니까는 이제 걸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그 훔쳐 먹는다고 해다가 한 대 때렸는데 걔가 죽은 거예요. 근데 뭐 걔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뭐 허약 걸려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이제 걔 죽었는데 얘는 이제 걔를 죽였다고.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남 하나 살아요. 같이 감옥에서 이제 얘를 관리하는 거기서 이제 그 책임자가 있어요. 거기서 같은 죄수들끼리도 걔를 이제 죽였다고. 그래서 살인자인데 그놈이 지금 남한가 살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북한은 뭐 근데 그런 경우 많아. 예전에 왜 살인자라고 해 두 사람 북한으로 보낸 적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북한으로 2명을 갖다 이제 북한에서 몇 명을 뭐 배에 선원이 있는데 다 죽이고 넘어왔다고 남한에서 이 사람 갖다 북한으로 2명 북송시킨 경우가 있어요. 판문점 통해서. 네, 2명이. 근데 저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겁나서 못 넘어와요. 남한 오면 또 북한으로 보낼지 모르고. 또 김정일이라고 해 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막 약세하는 거 있어요. 문재인. 그 사이 좋을 때는 또 넘어오면은 사이 좋으니까 또 남한으로 넘어와서 또 북송시킬까봐 못 넘어.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북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리고 북한에서 무슨 죄를 지면은 그 나라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북한에는 뭐 김부자에서 무슨 뭐 독재체제 이런 얘기하면 총살 당하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그냥 그런 말을 해서 북한에서 적응 못 하니까 그냥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앞전에 만난 사람은 악기 연주를 해요. 악기 연주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는데 악기 연주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살아나가지고 남하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북한 감옥에서 총살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감옥 지키는 사람이 새벽 2시 정도에 이렇게 이제 술을 먹다가 얘를 그냥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너 악기 연주해라 그러더래. 북한 군악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막 연주하고 막 이렇게 막 했대. 술 먹는데 둘 다 술 먹고 체해서 자더래요. 그 틈을 이용해서 감옥 탈출해서 이렇게 남하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도 이제 아무것도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그 트럼펫 부르고 이러면서 모금을 해. 사람들이 모금해고 먹고 살고. 그 뭐 어디서 노가다 뭐 이래가지고 간신히 그 트럼펫 하나 사가지고 길에서 모금하잖아요. 모금해서 살고 막 그렇게 지금도 여기서도 그런 공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그 사람은 원래 군악대 처음에 북한 군대가 11년 11년 군대 길어요. 북한은 남자들 군대 가서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악대를 갔는데 군복이 멋있잖아요. 군악대 군복이. 그 김정일, 김일성 이럴 때 이제 그 공연을 했는데 휴가를 3시간 외출증 끊어지더래. 외출증을 휴가를 보내달라 할 때 외출증을 끊어달라. 휴가는 안 되고 3시간 외출증 끊어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군복이를 자랑하고 싶더래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가면은 혼난다는 생각하고 집에 갔대요. 집에 가려고 기차표 끊어가지고 가는데 북한에 전기가 없으니까 기차가 며칠 걸려서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탈영이 된 거예요. 군대를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휴가 나왔다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탁 아버지가 군복도 못 벗게 막 자랑하고 다니냐고 사람들한테. 멋있으니까 군복이.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 안 들어오니까 잡으러 온 거죠. 헌병대에서.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감옥 가서 고생 엄청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약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집으로 보내졌대요. 그래서 결국 집에 와서 뭐 이제 살다가 군대 제대 못하면 벌로 살기가 힘들대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국 넘어갔다가 뭐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 갔다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해서 온 거예요. 그걸 한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게 북한의 가족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하는 거죠. 동생을 갖다.
가족들은 괜찮아요? 감옥에 안 갔어요? 이제 요즘에는 너무 많은 탈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보내면 북한에 인구가 없어요. 북한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옛날에는 다 추방시키거나 죽이거나 다 그랬어요. 가족들 다 몰살 시켰어요. 가족들 갖다가. 그래서 그 일본에 친척 있잖아요. 그래도 엄청 그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일본에 친척이 있어도. 왜냐면 외국과 접촉하는 걸 싫어해요. 북한 정부에서. 이 사상이 이렇게 좀 그 외국 아무래도 외국 그런 게 들어오니까.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왜 뭐 저 칼기 폭파 김현희 있잖아요. 예, 비행기 우리 대한항공 폭파해서 잡아 죽었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일본 사람으로 이전했는데 일본말 배운 게 일본에 있는 여자한테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일본에 해병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 데려간 거잖아요. 그런 거 시키려고.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그거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여자 아버지가 막 그런 연설하고 그러는 건 일본에서 연설하고 막 이러는 거 나오더라고요. 무슨 그런 집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옛날에 김정남이도 일본 갈 때 그 가짜 여권 갖고 일본 가다가 잡혔잖아요. 김정남이가. 그게 시발점이었잖아요. 걔가 원래 김정남이가 정권을 잡는지 알았어요, 다들. 김정은이가 아니라. 근데 결국은 그래도 살해까지 해요? 자기가 오빠를 형님을. 그렇죠. 형님 죽였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아유,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서운 정부예요. 무서운 정부. 장성택이도 총살시킨 거 봐요. 조선시대 처럼 진짜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이한영이라고 있어요. 김정남이 사촌인데 한국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친엄마의 언니의 아들. 한국에 살았었어요. 이현영이라고 알아요? 문당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북한에서 김정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김정일한테 파파파파 그러면 살았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사이진 것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책을 써냈어. 같이 사는 걸 갖다. 그래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남한에 살고 있는데 분당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2명이 쏴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간첩이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다시 도망가서 영웅칭호 받고 살아요 지금. 나중에 그 우리나라도 못 잡았어요. 그 분당 아파트에서 얘가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걔들 기다렸다가 총으로 쏴 죽인 거죠. 얘를 갖다. 너무 북한을 비판하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북한이 무서워요. 간첩이 들어있었어. 네, 죽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내려온 거죠. 북한에서 보낸 거죠. 죽이고 도망가면 북한에서 영웅 취급 받으니까. 아유, 얼마나 치밀한데요. 김정남이 죽일 때도 그 인도 여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2명이 시켰잖아요. 걔네들 영화 찍는 줄 알았대잖아요. 진짜 총책들이 다 북한으로 도망가잖아요. 걔네 둘이 잡아야 뭐 걔네들 영화 찍는 줄 알았던데 걔네들은 돈 주고 그냥 영화 유튜브 찍고 이런 줄 알고 했다가. 무서운 나라예요, 북한.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와서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정권의 비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이런 거 막 얘기하면은 가족들 다 있는 경우는 얘기해요. 근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런 얘기 혹시나 잘 안 해요. 조심스럽게. 북한 정권에서. 간첩이 있죠. 예, 간첩도 있을 수 있고 잘 안 해요. 북한 얘기. 다 마음고생은 누구나 해요. 북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되게 여자들이 먼저 넘어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넘어와가지고
20대 초반에 넘어와가지고 북한에 엄마는 북한에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가 있어가지고 아들 제대하면 같이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같이 못 넘어오고 딸이 먼저 넘어와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중국으로 불러내요. 엄마가 또 몰래 나오는 거죠. 엄마는 딸 보러.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권 갖고 이제 중국 가고 그럼 만나요. 만나가지고 3박 4일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만나서 이제 엄마는 북한에 다시 가야 되고 다시 3박 4일 끝나면 얘는 한국에 와야 되고 엄마는 다시 가서 이제 아들이 또 제대하면 아들 데려와야 되니까 아들 때문에 못 오고 그러다가 막 그 엄마랑 엄마 영상이 동영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살아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노래를 낸 거예요.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노래를 해가지고 엄마랑 그래서 엄마는 내일 북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날이 마지막 못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데 아유 영상 보고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다음날 이제 북한 가고 울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 울으면 또 못 헤어질까봐 남한으로 오고 그렇게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눈물 나와요. 엄마는 다시 북한을 갔는데 북한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제대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대하면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충성을 엄청 많이 해 제대. 군대에서 세대 교육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남한 가자 그러면 신고한대요. 그런 사람 그런 경우 많아 실제로. 부부 사이에도 우리 남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신고해가지고 왜냐면 신고하면은 남한 가기 싫으니까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세뇌 교육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은 못 데려오고 세뇌 교육이 넘어돼가지고 뭐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이 엄마만 혼자 넘어와서 따라하고 남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은 못 데려오게 그때 세뇌 교육이 넘어돼가지고 못 데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얘기 안 해요. 나만 온다고 얘기 안 해요. 몰래 그냥 은밀하게 신고할까봐. 배 타고도 배 타고 넘어오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북한에서 일로 배 타고 북한에 있는 배 이렇게 일부러 작정하고 일로 넘어오는 거죠. 오다가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앞전에 일가족 4명이 넘어왔는데 그렇게 배 타고 넘어오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근데 북한 가족이 궁금하잖아요. 넘어와도 내가 넘어왔는데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있나. 근데 그 사람이 북한의 가족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북한의 가족 연락해봤더니 아버지 엄마는 자기들 배 타고 오면서 NLL 넘을 때 총에 맞아 죽었는지 알고 있었대. 배가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북한에서 얘기를 했대. 교육을 갖다가.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살아서 뭐 하느냐고 지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좀 더 살다가 길에서 얼어 죽었고 겨울에 형벌없이 추방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추방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죽더라도 엄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건데 그게 놓고 온 게 너무 제일 후회된다고. 아유 가족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북한에. 우리 옛날에 이상가족 찾기 해서 막 만나고 이랬잖아요. 이상가족. 지금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북한에 자꾸 만나면은 북한이 정권이 자꾸 붕괴돼요. 그래서 개방을 하면 자꾸 외부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편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편지만 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남한 사람하고 해도 진짜 총살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대요. 북한에 이렇게 다 중국 폰 갖고 통화하긴 다 해요. 근데 돈이 비싸고 이제 이랬는데 위험하지. 근데 통화하다가 아들이 추격을 받은 게 북한 경찰한테 추격을 받은 거야. 통화하다가 거기서 잡히면 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에 그냥 아들을 저 중국으로 부르커 보내가지고 중국으로 튀다고 저 중국 통해서 이렇게 태국 통해서 남한으로 와 살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갖다. 그러니까 얘는 아들을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잡히면 안 되니까. 가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뜻하지 않게 이거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 감지 다 해요. 그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엄청 위험해요. 통화하는 것도. 그러니 소통도 못하게 하고 통화도 못하게 하니 얼마나 답답해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본하고도 통화 저렇게 보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하고 통화하고 그죠? 그게 참 기본적인 게 안 되니 북한은.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북한에 대한 공부 많이 하죠.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학교에서도 어떻다. 학교에서요? 네. 일본 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북한이 어떻다 이런 거 어떤 나라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래도 아, 뉴스를 하죠. 뉴스로. 네, 뭔가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그런 뉴스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네네. 관련된 거. 그 나치 사건 때. 네, 맞아요. 네, 그때 많이 TV에서. 그래도 그때 김정일이 네. 나치를 인정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휴, 진짜 북한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진짜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우리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릴 때 세뇌 받았으니까 지금 살고 있지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깨인 사람들은 그때 총살 많이 당했잖아요. 옛날에 정치범총수에 갖다 가두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재산 다 뺏기고. 북한은 심지어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집을 나왔대요. 애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도 어디 이제 싸우고 나니까 이제 남편 부인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친정 갔으니까 자기는 친정 와서 며칠 있다 갈 생각이었대요. 근데 와서 이제 몇달 이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는 내 집이라고 들어가 보니까는 딴 사람이 살고 있더래. 북한은 자기 집이 내 게 아니야 이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주택관리 사업소라 해서 이렇게 표를 줘야 너가 살아라. 근데 그 사람도 원래 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 했는데 그렇게 잠깐 간 사이에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대요. 근데 법은 그렇게 원래 주면 안 돼. 원래는요, 법에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 따지고 나 그럼 어디가 사냐, 애하고 어디가 사냐 그랬더니 친정가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경우 당한 걸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아유, 이게 다 재산을 몰수하잖아요. 잘못하면 북한은. 그리고 남편이 저기 나진에 가서 죽었대요. 이게 뭐 하다가 죽었나봐요. 남편이. 그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가 거기 남편이 거기서 죽었다고 이렇게 뭐 어디 지역을 갈 때 만약에 지금 뭐 일본 뭐 부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이렇게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북한은 뭐 함부로 못 다녀 이렇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갖다 함부로 못 다녀요. 근데 그 여행증을 받으려면 또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며칠 동안 못 가고 죽어 있는데도 그걸 서류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장례 치르면 또 안 된다 또 뭐 가져가라 뭐 아주 그렇게 엄청 복잡하대요 북한이. 이게 통행 제한을 하는 게 엄청 심해요. 이게 움직이는 이렇게 거의 뭐 감옥 생활이죠 뭐 거의. 아까 출입관리소에서 가셨던 거예요? 네. 아. 일본에서 발급하는 네. 여건이 좀 바뀌었어요. 아, 바뀌어서요? 네. 그래서 은행 서류가 가장 더 많아져 늘어났어요. 아. 일본은 제주도 같아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네. 예. 제주도 같아, 제주도. 우리 제주도 갈 때 그 정도 걸려야지, 시간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몇 시간? 1시간 걸려, 1시간. 1시간 정도에. 일본 가는 시간. 일본이 지금 올 때 몇 시간 타고 갔어요, 비행기? 2시간 10분. 일본 도쿄에서 오키나와 가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우리 어릴 때 재팬 이게 우리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 거를 엄청 알아줬어요. 가전제품이나 뭐 어릴 때 우리가 잘할 때 일본 거면은 미국. 엄청 알아줬어요. 우리는 텔레비도 그렇고요. 엄청 알아줬어요. 일본 거를 갖다 우리는.
일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 뭐 결혼할 때도 일본 거 해가면 엄청 대박. 여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계 밥솥이며 무슨 뭐 뭐든지 텔레비며 뭐 다 일본계 최고라고. 왜냐면 일본이 그만큼 그게 좀 빠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일본이 엄청 그렇게 발달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일본 거는 고장도 잘 안 나고 엄청 오래 쓰고 엄청 좋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그게 그 우리도 지금 삼성이나 이런 거 지금 따라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뭐 그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일본이 엄청 그렇게 엄청 잘 살았으니까 그런 게 발달돼 있고. 샤프 연필도 하나 뭐 일본 거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엄청 좋고 애들이 막 이렇게 뭐 다르게 보고 이랬어요. 일본 거 이러면. 그렇듯이 북한서 일본 친척이 있는 사람들 가끔 보려면은 엄청 일본 거 엄청 그 북한에서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삼성이 그렇죠. 지금은 맞아. 넘었죠. 엄청 알아졌죠. 지금 어느 나라가 알아주고. 아유, 오래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Have a nice day. 뭐 완전히 그 조금만 가면 되네 이제.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십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돼 이제. 결혼하신 몇 년 되셨어요? 두 분? 네. 삼시. 아 그래요? 예. 오래되셨구나. 지금 몇 살이세요, 사장님은 그러면? 일본 나이로 네. 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용- 그 저랑 똑같네. 용띠 64. 와, 근데 되게 젊어 보인다. 와, 제 용띠인데 64년생. 네, 동갑이네요. 와, 근데 되게 젊어 보인다. 와. 나는 되게 젊게 봤는데. 나는 조금 3살 아래. 그러니까 어. 네, 뭐 원스이티. 원숭이 띠, 세살 아래. 여기.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용띠 화이팅! 용띠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아요. 일단 기분 좋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여행 온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아요. 뭔가 좀 나도 여행 간 느낌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은 마음대로 못 가지만 아무튼 기분 전환 됩니다. 택시 이 맛에 합니다. 이 맛에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우리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택시 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여행 온 그 즐거움으로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